이석증의 검사는 비디오 안진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눈의 움직임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석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점점 눈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이석이 어지럼증을 유발을 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의 감각이 복합이 되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보는 것도 그렇고 균형을 잡는 전정신경도 영향을 미치고요. 목 뒤쪽으로 올라가는 고유 감각 수용 기관과 발 쪽에서 올라가는 감각신경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선 어지럼증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은 눈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정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귀에 있는 전정신경이라는 부분은 우리 몸의 중력과 회전성 움직임을 인지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석증이라던가 전정신경염 아니면 메니에르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추 위쪽으로 올라가는 고유 감각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의 목의 위치를 인지를 해서 어지럼증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목에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목이 조금 많이 경직되어 있으신 분들은 경추성 어지럼증이라는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발 쪽에 있는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으로 예를 들어보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어서 알을 이렇게 디딜 때 구름을 밟는 느낌이다, 허공을 떠져 다니는 느낌이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관들에서 들어오는 감각들이 손뇌로 가서 합쳐지게 되고 손뇌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을 검사를 하려면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될까? 우선은 전정신경 기능은 우리 귀와 눈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귀 쪽의 문제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비디오 안진 검사라는 것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찔하게 핑 도는 느낌이 나는 경우에는 혈압의 변동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립경 검사 등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 쪽에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머리 CT나 머리 MRI와 같이 검사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석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고리관들이 3개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 이석반에 위치해 있는 이 돌처럼 생긴 이석이 외상이라던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마루라는 부위에 달라붙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아도 이 돌이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석증의 의료 용어로 보면은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양성이라는 거는 악성이 아닌 양성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발작성은 짧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작성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위성이라는 거는 이석이라는 돌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 변화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체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현훈이라는 것 자체가 회전성 어지럼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용어 하나만으로 이 질병의 특징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주로 증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누울 때 아니면 누웠다가 일어날 때,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아니면 고개를 숙였다가 갑자기 들어 올릴 때, 자세가 변화가 될 때 발작적으로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어지러운 것과 동시에 이제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 증상이 동반이 될 수 있고 두통도 동반이 될 수 있고요. 이석이 있는 분들은 한 20-30%에서 재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50대 이후 여성에게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석증의 검사는 비디오 안진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눈의 움직임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는 이 눈의 움직임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서히 환자분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발을 일부러 해서 이석을 움직이게 하면은 점점 눈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이석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눈의 움직임이 같이 동반이 되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석이 어느 부분에 빠졌는지에 따라서 치료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방고리관이 이렇게 3갈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방고리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따라서도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후방고리관의 이석증이 가장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후방고리관에 이석증이 생길 경우에 치료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플리 방법입니다. 이 애플리 방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고개를 우선은 비스듬히 돌린 이후에 뒤로 이렇게 젖히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다시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쪽에 위치해 있던 돌들이 다시 내려가겠죠. 서서히 내려가고 몸의 방향을 틀어서 다시 위치를 시키게 되면은 빠져있던 돌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 고개를 유지한 채 앉은 상태로 유지를 시키게 되면은 빠진 돌들이 원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석이 한 개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들이 함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어지럼증이 완전히 호전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체외 교정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어지럼증이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아까도 보셨듯이 방골이관이 세 군데가 있고 왼쪽,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 방골이관에서 돌이 빠졌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돌이 빠졌는지를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정확한 자세를 이용을 해서 빠진 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을 조금 가라앉혀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을 해서 그 약을 좀 보조적으로 복용을 하시면서 이석증에 대한 치료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으시고 다시 체위 교정술을 통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이석을 집어넣게 되면은 증상이 바로 호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지럽다고 하시면은 참지 마시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